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인여정입니다. 자, 우리 신학기를 맞이해서 아주 오랜만에 공부 시간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과 달리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고 해서 계획표를 짜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표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그게 문제가 없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것도 꽤 어렵게 계획표를 짜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학기를 맞이해서 내가 실현 가능한 계획표를 좀 어떻게 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연을 만나보기 전에 일단 저와 같이 이 공부 시간표를 해주실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시 컨설턴트 윤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만난 이유가 이 공부 시간표를 사연 신청한 친구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예요. 의대와 관련된 시간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요즘에 이제 2025 학년도 저희 입시판에서도 그렇고 좀 너무 시끄러워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그렇죠?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서 여튼 인원이 증가가 될 건데 어느 정도 증원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올해 입시에서도 워낙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의대 증원이 돼서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요. 유리한 게 맞기도 하죠. 근데 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의대에 들어가기 쉬우면 다른 사람도 의대에 들어가기 쉬워요. 근본적으로 내가 의대에 진학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수능, 내신, 생기부 관리 이런 부분에 지금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슈 같은 건 조금씩만 관심을 가져주고 고3에 올라와서도 본인이 능력과 자질이 되고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합격이 나타나는 거지, 이슈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그건 솔직히 합격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자기를 쳐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저도 이제 공부 시간표를 해보는데요.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사는 고1 학생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과목에 비해 유난히 국어를 어려워합니다. 독서량이 많지 않아 독해도 어려워하고 성적도 낮아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어 때문에 의대를 못 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지난 방학이 되어 처음으로 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어를 못하면 의대 가긴 어려울까요? 의대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어 성적이 낮아서 이것 때문에 의대를 못 갈까봐 걱정을 하는 사연이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이제 고1이 올라왔고 아직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성적을 일단 확인을 해요. 중2, 중3을 보면 예체능과 교과 점수를 모두 합쳤을 때 200점 만점에서 198.95, 그러니까 상위권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긴 해요. 그건 일단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보면은 학기별로 선생님 약간 과목 편차가 있는 과목들이 좀 있어요. 그 어머님께서 국어를 걱정하신 게, 그러니까 100에서 시작했다가 마지막 학기에 87로 끝났다. 그래서 이 과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여서 이 아이가 국어를 못하는 아이가 아닌가? 이 점수를 갖고 그렇게 저희한테 의뢰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도 보기에 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국어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밑부분에 지금 음악, 미술, 체육도 지금 떨어져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부터 좀 떨어지거든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학생의 마음이 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자기가 재미있는 과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걸 해서 문제가 풀고 칭찬받고 요거 재밌는데 하면서 갖고 오고 논리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이 재미가 들리면 수학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범위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예요. 3학년에 올라와서는 아무래도 수학에 투자하다 보니 약간의 과목별 호불호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게 됩니다. 아까 어머님께서 국어 걱정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푸는지 영상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보면서 이 친구가 진짜로 국어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희가 생각한 대로 좀 관심이 덜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앞에 타이머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타이머가 있네. 이런 식으로 100년에도 국어 실력 안 오르는데 방법적으로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너무 잘 보이는 친구인 것 같아요, 선생님. 독해하는 방법 자체를 지금 아예 연습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아직 안 배웠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개인적으로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우리가 보통 국어만 되게 심각하게 문제 있는 경우는 없어요. 잘하는 친구들 보면 국어를 한두 문제 덜 맞춰서 걱정하는 거지 국어 자체가 막 다른 건 1인데 얘만 4야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 공부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일단 국어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보편성을 띠는 얘기는 먼저 시작해 보면요, 국어를 잘하면 전 과목을 잘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험을 글로 읽거든요. 이 함정 킬러 이런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이 대부분 문장을 바꾸거나 단어를 어렵게 만들거나 약간 꼬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럴 때 그걸 빨리 파악하는 학생들이 수능도 잘 보고 내신도 잘 봅니다. 따라서 국어적인 능력, 어휘 해석 능력이 좋으면 당연히 전반적인 어떤 수업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서 어디서 들은 건지 3학년이나 또는 재수생들이 수능 준비를 할 때 문제를 보고 지문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비문학과 문학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건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이 학생이 중간에 한 문제를 풀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만 풀어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좀 보면 국어를 정확하게 개념, 원리, 이유, 화자의 의도,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배우진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친구는 지금 국어 하나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하지 않게 공부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요, 선생님.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개념 한번 훅 보고 문제를 드립다 양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농후하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내신 안 나오거든요. 수능이 안 나오는 건 나중에 문제고 내신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나온다. 전반적으로 각 과목,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수학도 통합과학도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보내주신 시간표를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선생님. 자, 선생님, 요게 요번에 나온 이 친구의 겨울방학 때 수행한 시간표라고 일단 돼 있어요.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느낀 점은 정말 국어가 많다. 일단 첫 번째, 그죠? 네, 너무 많네요. 국어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신 공부를 하는 건지 정시를 준비하는 건지 모르겠다. 국어 모의고사가 월화수목금토일이 지금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지금 고1이 고3 정시러들도 어느 시기 이후부터 해야 되는 모의고사를 지금 매일매일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시간표가 고1이 수용이 가능한 거야? 지금 여기서 7시 40분에 일어나서요 2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공부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4시부터 밤 10시까지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스케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재수생 애들도 이렇게 수행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과탐이나 사탐은 전혀 없어요. 보통 이 시간표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과탐은 일주일에 한 번, 못해도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3시간, 사탐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내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거는 얘는 복습을 안 해요. 어떤 공부를 하고 또는 학원 강의를 들으면 뇌 구조상 기억에 남는, 인상에 남는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부를 하고 꼭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 복습을 하게 되면 65%가 남는다는 과정이 있어요. 따라서 복습이 정말 중요한데 그 모든 게 다 이상해. 시간은 너무 많은데 이게 고1 시간표인지 아니면 고2, 고3의 정시를 준비하는 시간표인지 아니면 내신을 대비하는 시간표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학원과 자기 공부와의 괴리감도 너무 크게 일단 시간표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과목 간의 균형성은 전혀 너무 없고요. 없고, 그러니까 좀 시간표상으로 이 모든 문제점을 다 갖고 있는 시간표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렇게 누군가 짰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느낌, 나 잘하고 싶어, 정말 막 미친 듯이 할 거야, 난 최선이야 하고 짜놓고 하나도 못 지키는 거? 근데 이제 3월이 됐으니 학기 중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예정되는 계획표를 한번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학생이 이제부터 다닐 예정인 고등학교는 기숙사.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일단 시간표를 계획을 했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비어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업에 대한 요 수업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수업에 따른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학교 수업이 있고요. 요 밑에 보면 학교 복습이 30분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는 학교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에 맞게 각 과목을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요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3월달 되셔서 다시 이거를 진짜 제대로 짜신다면 시간표에 맞게 각 과목을 요일마다 일단 먼저 배치를 하는 것부터 하셔야 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수학은 내가 어느 요일에 몇 시간 정도로 복습을 포함하여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야. 그 다음에 국어도, 그 다음에 통합과학도 반드시 통합사회와 한국사도. 교과전형까지 대부분 지역인재는 교과전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안 나오면 교과전형 못 씁니다. 위험합니다. 네, 그거 위험합니다. 대부분 국수형 과만 하는 학교도 있지만 국영수, 통사, 통과, 한국사, 과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통합사회, 한국사도 반드시 주 1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 주 2회,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 영어는 최소 주 3회 이런 식으로 일단 배치를 하셔서 시간표와 맞게 이것을 좀 배치를 먼저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원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루에 모든 과목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 했다예요. 나 국어 했다, 수학 했다. 그것도 시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기숙 학교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학 공부, 국어 공부 2개 이렇게 2과목씩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도 좀 이렇게 2시간씩 만들고 복습 시간도 만들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비교과 시간이 없어요. 이 학교 다니고 학생부 종합전형 하지 않을까요? 수행평가는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고1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고1은 이 친구가 나중에 정시 파이터가 되던 아니면 교과가 주전형이던 종합이 주전형이든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은 내신 확보하는 게 일단 최우선 순위예요. 학교에 중간고사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과목의 수행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해둬야지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짜놓고 나면 갑자기 나 수학하려고 했는데 오늘 애들이랑 뭔가 팀 프로젝트를 해야 돼 그러면 수학 날라가고 팀 프로젝트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표를 짜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짜놓고 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성취할 수 있는 만큼만 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좀 제안 드릴게 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통합과학 공부가 아니고요. 영어학원, 수학학원인데 복습 시간이 안 나온다면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 빼고 영어 복습, 수학 복습이어야 됩니다. 저거 지워주 요거는 꼭 지우셔야 돼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X 절대 X. X 꼭 지워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N수생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것만큼은 꼭 해라 또는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한 짓을 하지 마라. 정상적이면 된다. 의대 가는 거 어렵다 하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엘베가 있어요, 계단이 있어요. 뭘 타시겠어요? 엘베를 탑니다. 왜? 편하니까. 근데 계단을 타면 안 될까요? 왜요? 힘드니까. 근데 계단은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주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하면 그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핸드폰 하지 마세요. 예. 공부하세요.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단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어려운 건 우리가 만든 거죠. 이 현상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은 상대적인 거죠. 그 점을 한 번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의대 아니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발전하고 또 성장하셔서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풍족하게 보내신다면 의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의대 갈 애들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그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어떤 고등학생이든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하면 어떠한 전형이든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의대라면 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일단은 그 마땅히 밟아야 할 모든 것들을 충실히 그리고 성실하게 밟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계획표도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공부 시간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공부 시간표 등 다양한 컨텐츠로 모든 이 땅의 학생들이 원하는 꿈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내주신 정보를 가지고 일단 판단은 해봤어요. 시간표를 볼 때 국어의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 모의고사를 매일 하시는데 일단 고1은 무조건 내신이에요, 어머니.